네, 사건의 눈 시간입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 사적 제재 그리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유튜버들의 무차별한 폭로 경쟁, 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오늘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응징한다면서 한 유튜버가 이들 가해자의 이 신상,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다가 이것이 또 논란이 되니까 다시 하루 만에 다시 이것을 모두 내렸다가 또 다시 하루 만에 복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해자의 신상을 또 추가로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울분을 사고 공분을 사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현재 함께 가세에서 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엄연히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벗어난 유튜버의 사적 제재, 이걸 어떻게 보시고 실제로 이것이 또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언론에서 네. 큰 이슈가 되면서 다시금 다뤄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달 초에 그 특정 유튜버가 그 가해자로 몇 명을 이제 지목하면서 그 근황을 알고 있다고 폭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유튜버 사이 이제 고소고발까지 오가면서 사건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사적 제재 범위가 현재까지 드러난 수준으로는 가해자의 개인 인적 사항이나 직장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인데요. 물론 이 정도로도 현행 법률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명예훼손에 관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 차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사건의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실제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실제 가해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그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똑같이 받기는 합니다. 이 다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요. 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자체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고소나 진정 사건들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들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곧 심의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잠잠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영상을 복구하고 또다시 이게 추가 폭로하면서 더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추가로 이 폭로를 한 이유, 결국은 돈 때문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이 경제적인 부분을 아예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로 행위들이 공익적인 목적이 큰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이번 일로 인해 사실 해당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엄청 급증한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추후 장래에 유명해져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폭로를 이어가는 상황을 좀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공익적인 목적이나 어떤 정당성이 더 있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고려를 했다면은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면서까지 추가 폭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른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외에도 신상 폭로를 통한 사적 제재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렇다 할 만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저는
이 사법 체계 기존에 있는 이 형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일종의 불만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건의 경우도 20년 전 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뭐 처벌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적인 제재들을 좀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적 제재가 일종의 흥미 유발이나 좀 오락성으로 흘러가는 것은 좀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적 제재의 경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좀 가장 그렇죠.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어 그 자체로 사적 제재이다 보니까 뚜렷한 기준이 있다거나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아가서 이런 여론몰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사실 어떤 요소도 없지 않나. 좀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뭐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뭐 법이 굳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사적 제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이 사법 체계가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라는 점에 대한 방증이라고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사법 체계에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